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동사의 수와 일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와 일치,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영문법 책이나 영어 강좌에서 종종 들어보실 수 있는 용어예요. 일단 수와 일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들으시고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고개 한번 끄덕이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는 정말 영혼의 단짝이에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뼈대고 주어와 동사는 서로 잘 어울려야 하거든요. 특히 비동사를 사용할 때는 주어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그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She is young, 야 여기는 왜 is고 You are young, 왜 여기에는 are야, 이렇게 묻는다면 어차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비동사인데 왜 하나는 is고 왜 또 다른 하나는 are, 요거를 쓰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She is, you are.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문장의 형태지만 막상 누군가 왜 여기는 is고 저기는 are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번 영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저 문장들에서 하나는 is, 하나는 are 이렇게 쓰인 이유는 순전히 주어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주어가 she, 요놈이고 하나는 주어가 you, 요놈이죠. 이렇게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비동사도 달라진 거예요. 즉 비동사는 주어가 변하면 그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쓰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주어에 따라서 어떤 비동사를 쓰는지 요것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냥 단순하게 I 다음에는 am이고 you 다음에는 are 요걸 쓰고 she 다음엔 is 이걸 쓰는 거야, 이렇게 나열식으로 정리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해요. 그래서 주어가 결정되면 어떤 비동사가 오는지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비동사는 세 가지가 기본이죠. am, are, i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저 세 가지 비동사가 어떤 주어와 매칭이 되는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am을 쓸 거냐, are를 쓸 거냐, is를 쓸 거냐는 저 비동사에 어떤 놈이 주어로 올 거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첫째로 주어가 1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am을 사용한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정의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해두시면 됩니다. 주어가 1인칭 단수일 때 비동사 am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1인칭 명사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했죠. 나, 우리. 영어로 쓰면 I, we. 이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54강 꼭 다시 보셔야 합니다. 명사의 인칭 정말 중요해요. 자, 근데 I, we 이 두 단어 중에 단수, 즉 한 명인 거는 누굴까? 그쵸, I죠, I. 그래서 저 말 주어가 1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am을 쓴다, 이 말은 결국 주어가 I일 때는 비동사 am을 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어가 2인칭이거나 또는 복수일 때는 비동사 are를 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2인칭 명사 딱 한 단어죠. 누구죠? 그쵸, you예요, you. 자, you라는 말 안에는 너라는 뜻도 있고 너희들이라는 뜻도 있죠. 어쨌든 2인칭 명사는 딱 하나, you, 요겁니다. 그리고 복수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는 거, 두 개 이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we, they, books 이런 것들을 복수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저 정의는 자, 주어가 you이거나 복수일 때는 비동사 are를 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어 남은 거 뭐 있어요? 자, 비동사 am이 맡을 주어도 정해졌고 비동사 are가 맡을 주어도 정해졌으니까, 근데 비동사는 세 개밖에 없거든. 이제 나머지 주어는 비동사 is가 맡아야 되는데 어떤 주어들이 남았을까? 한번 따져 보실게요. 1인칭 나왔죠, I. 2인칭도 나왔어요, you. 그럼 몇 인칭 남았어요? 그쵸, 3인칭 남았네, 3인칭. 그리고 복수 주어인 경우도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 그쵸, 단수인 경우가 남았겠지.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is를 쓴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지만 이번에는요, 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어 자리에는 어차피 명사만 오죠. 근데 모든 명사에는 인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온 명사도 모조리 다 인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에는 한 개면 단수, 두 개 이상이면 복수, 이렇게 단수, 복수 개념도 있죠. 역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결국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는 딱 이렇게만 정해지는 거예요. 1인칭 단수일 거냐, 1인칭 복수일 거냐, 2인칭 단수일 거냐, 2인칭 복수일 거냐, 3인칭 단수일 거냐, 3인칭 복수일 거냐, 이렇게밖에 없겠죠. 정해보면은 이 이상은 없어요. 왜냐면 모든 명사는 인칭이 있어. 근데 그 인칭이 3개밖에 없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정해지고, 그리고 명사는 하나일 땐 단수, 2개 이상일 때는 복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렇게 1인칭 단수냐 복수냐, 2인칭 단수냐 복수냐, 3인칭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딱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명사를 가지고 와도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어떤 명사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저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비동사는 3개가 있어. 그죠? am, are, is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비동사가 어떤 주어랑 연결되는지 하나씩 연결하면서 짝을 지어주고, 짝이 지어진 놈은 지워볼게요. am, 비동사 am은 주어 I, 즉 1인칭 단수랑만 연결된다고 했어요. 1인칭 단수와 호응하는 비동사는 am. 그래서 1인칭 단수는 짝을 찾았네. am, 제거. 자, 비동사 are는 2인칭 명사랑 연결된다 했으니까 2인칭도 제거하면 되겠죠. you, 제거. 그런데 비동사 are는요, 이렇게 2인칭 명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복수 명사와도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복수는 다 지우는 거예요. 복수 주어는 몇 인칭이든 상관이 없어요. 비동사 are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에 있는 복수 모조리 다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그쵸, 3인칭 단수 요거만 남네. 그래서 비동사 is 요거는 나머지 것들, 즉 주어가 3인칭 단수인 놈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she 다음에는 왜 is야, the book 다음엔 왜 is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될까요? 그쵸, 영어는 주어에 따라 동사가 결정돼. 특히 비동사 i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기로 약속이 된 거야. 그래서 주어 she는 3인칭 단수니까 is, 주어 the book 얘도 3인칭 단수니까 is.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is를 쓰는 거야. 즉 주어의 수와 인칭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야.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 몰라, 그냥 she 다음에는 원래 is 오고 he 다음에도 그냥 is 오고 she is, he is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외워 이 자식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우아하게 영어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is를 쓴다는 원칙 때문에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면 훨씬 대답이 지적이고 우아하죠. 자, 이 원칙을 모르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명사에 따라서 비동사를 일일이 결정하기가 종종 어렵거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정확한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영어 공부하면서 봤던 그런 비동사의 쓰임을 보고 느낌으로, 감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가끔 올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해석하시거나 영어 문장을 만드실 때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주어 동사를 먼저 정해라. 그 다음에 주어에 맞는 동사가 쓰였는지 확인해 보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걸 판단하는 문제가 예전 학력고사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수능 시절도 그렇고 수와 일치라는 단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만큼 주어와 동사의 일치, 즉 주어에 알맞은 동사를 쓰는 것이 영어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느낌으로 감으로 비동사를 결정했다면 오늘은 정확하게 주어의 수와 인칭을 따져서 결정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게요. 괄호에서 알맞은 비동사를 선택해 보시고 왜 그 비동사가 쓰여야 하는지, 왜 그놈을 선택하셨는지 5초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I am, I are, I is. 정답은 그쵸, am이죠. I am. 근데 왜 am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주어가 1인칭 단수야. 즉 I에는 비동사 am을 쓰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건 나도 모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You am, you are, you is. 정답은 그쵸, are가 정답이에요. 근데 왜 are가 정답일까요? 설명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주어가 2인칭이라서 그래요. 주어가 2인칭 you일 때는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어요. 주어가 you일 때는 비동사 are를 연결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We am, we are, we is. 정답은 그쵸, are가 정답이에요. We are. 근데 왜 are가 정답일까? 설명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주어가 복수야, 복수. 주어가 복수면 인칭 상관없어요. 주어가 복수일 때는 비동사 are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They am, they are, they is. 어느 게 맞을까요? 정답은 그쵸, are가 정답이에요. They are. 근데 왜 are가 정답일까? 설명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주어가 복수잖아, 복수. they, 그들 그랬으니까 복수예요. 주어가 복수일 때는 인칭 상관없이 무조건 비동사 are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The books am, are, is. 정답은 그쵸, the books are. 요게 정답이죠. 자, 근데 왜 are가 정답일까? 설명해 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똑같아요. 주어가 the books, 복수네. 주어가 복수일 때는 인칭 따질 거 없이 비동사 are 요놈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Tom am, Tom are, Tom is.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쵸, is가 정답이에요. Tom is. 근데 왜 is가 정답일까? 설명을 해 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주어 탐은요 3인칭이고 단수예요.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is를 쓴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She am, she are, she is. 정답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그쵸? is가 정답이에요. 근데 왜 is가 정답일까? 요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she는 3인칭 단수니까 이럴 땐 비동사 is랑 연결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The books that I put on the desk am, are, is not mine. 자, 문장이 좀 길죠? 정답을 고르실 시간을 살짝 드릴게요. 자, 골라보셨나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길어져서 당황스럽죠? 자, 정답은 are. 요 놈이 정답이에요. 왜 그런가 볼게요. 자, 문장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습니다. 본주어, 본동사 정확하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에 밑줄 친 that I put on the desk, 이것은 관계대명사절이죠. 앞에 있는 the books, 요걸 꾸며주고 있어요. the books,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I put on the desk, 내가 책상 위에 놔뒀던 책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관계사절 그리고 종속절에서는
본주어 본동사 찾는 거 아니라 했어요. 관계사절은 하나의 거대한 형용사 덩어리고 종속절 또한, 즉 종속 접속사 뒤에 있는 문장, 종속절 또한 얘네들도 거대한 하나의 품사, 명사 내지는 형용사 내지는 부사 역할, 한 단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사절이나 종속절에서는 본주어 본동사 찾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빼고 나면은 본동사는 am, are, is 요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고, 주어는, 즉 본주어는 the books, 요 놈이 본주어가 되죠. 자, 본주어 찾았네. the books, 복수네. 복수. 주어가 복수야. 주어가 복수일 때는 인칭에 상관없이 비동사 뭐 쓴다 그랬어요? 그쵸, are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관계사절, 종속절에는 본주어 본동사 없다, 그 내용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관계사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봤더니 주어는 the books, 동사는 am, are, is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는 거고, 주어가 the books, 복수니까 복수에 알맞은 비동사는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비동사 am, are, is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번 영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동사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주어가 누구냐, 즉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 결정한다. 비동사 am, 요놈은 주어가 1인칭 단수일 때, 즉 I, 요놈하고만 연결이 되고, 비동사 are는 주어가 2인칭일 때, 즉 you일 때, 그 다음에 주어가 복수일 때는 무조건 비동사 are 갖다 쓴다. 이제 1인칭 나왔고 2인칭 나왔으니까 남은 건 3인칭이죠. 그리고 복수도 나왔으니까 단수 남았어요. 그래서 비동사 is는 나머지, 즉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사용한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워낙 영어 공부 초기부터 보던 것들이라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느낌이나 감으로 쓰지 마시고 왜 그렇게 쓰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비동사가 결정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또 의외로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호응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비동사 are를 쓸 거냐 is를 쓸 거냐에 대해서는 별로 혼동하거나 어렵게 느끼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원칙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긴 문장을 해석하거나 긴 문장을 만드실 때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 편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조동사 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